도시의 구획을 나누듯이 캔버스에서 구획을 나누는 게 면의 역할을 하고요. 색의 역할은 기쁨과 삶의 희망을 전달하고 그런 감정적인 걸 전달하게 되고요. 선의 역할은 어떤 생명력, 살아있음,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가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안에서의 요소라고 봐요. 평면 추상 작업을 하고 있는 박승순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 저희 작업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네. 제가 여기 영은은 그때 예전에 미술관만 오고 작업실 공간 처음 왔거든요. 여기는 영은이 이제 개관 25주년이 됐는데요. 처음부터 레지던시를 시작한 국내 유일한 살인미술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지던시 작가가 1년에 한 25명에서 20명 정도 로테이션이 되면서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죠. 혹시 미술관 관계자세요? 저희가 가족처럼 우리 미술관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뭐 보완해 나가고 정말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생기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 도대체 얼마나 있어 계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단기 작가로 10개월 들어왔는데 제 티타임 작가들이 외국에서 못 오시고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또 연기되고 하다가 제가 여기 지금 12년 차가 됐어요. 진짜요? 근데 이거는 그냥 누구나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쪽에서 보시면 이 방에 히스토리가 있는데 60세 이상 해외에서 거주를 오래 한 작가 아니면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작가님, 그래서 YAMP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좀 일조를 하고 또 젊은 작가와 아날로그 세대 작가가 무게중심을 맞추면서 식구처럼 약간 멘토 느낌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우리 공간 좀 소개시켜주면. 네네네. 저희 작업실은 층고가 5m 50이라서 이 방에 오면 굉장히 큰 작업만 하리라 했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방에서는 제가 이런 큰 그림들을 노상 그렸어요. 근데 이 공간에 제가 압도되면서 큰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점차 적응을 하면서 이제 이 공간을 자유롭게 요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제 큰 공간도 안정되게 하는 거예요. 참 우습지 않아요? 나 이거 큰 거 그리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큰 공간을 간 이유가 큰 작업하기 위해서. 네.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는 거 저도 요상스럽게 느꼈어요. 그 반대로 말한다면 작가님 같은 경우는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큰 작업했던 사람인데. 네네. 공간이라는 자체가 나도 모르게 신체적으로 누르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추상 작업을 하고 있지만 추상 작업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신체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신체성이라면 지금 뭐 이렇게 그림들 앞에서 내가 작으니까 뭐 커 보여서 활동이 자유로운 어떤 행위의 작업이 나올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손바닥만한 그림은 내 몸이 폭 쌓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림 그리기 어렵다는 게 나의 시야가 모든 장단점을 이 안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작가의 작업실에서 주는 공간감도 우리 신체적인 거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제가 이 방에 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을 이제 또 블라인드도 치고 조금 방을 정리하면서 이제 내가 이 공간을 요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이 편안해졌고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또 어떤 작업하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극히 많은 선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작업들? 예. 이거는 좀 아담한 사이즈죠. 그래도 한 50호 정도 두 개 되는데요. 개별적으로 다 하나씩 작품도 되고 두 개가 살짝 같이 해서 되는데 저는 수평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 두 개가 모여서 수평을 이루는 구조가 거의 80%예요. 왜 나는 이런 수평 그림을 못 그릴까? 너무 안정적이지 못하고 성격이 불안정한 사람인가 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되짚어 보니까 제가 파리에서 18년 정도 작업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80년대만 해도 천고가 높아서 수평의 그림보다는 수직의 그림들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로 큰 수직 구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선호도가 수평인데 반대죠. 저는 그런 그림이 없어서 갤러리도 힘들어했고 저 스스로도 만들어내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간 한 2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수평을 그리는데 120호 정도는 돼요. 100호 수평은 저하고 비례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쌍으로 된 그림이 거의 대부분인 것이 있고요. 제 그림은 평면 추상이지만 색과 선과 면이 아주 뚜렷하게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화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가, 과연 그 조화는 무엇인가, 결국 회화의 공간성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간성을 찾으면 무엇이냐? 살아 움직이는 걸 그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에스키스를 하고 빈 여백에서 막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의 연습. 네네. 네. 그래서 저의 신체적인 행위가 이 평면적이 위에 왔을 때 순간 어느 점인 에너지를 폭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선이 어떤 화면 안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선이 어떤 힘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 작업을 요즘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보면 우리가 이제 선생님 봤을 때 먼저 들어오는 건 색감들이 먼저 오잖아요. 네네. 색감들이 오는데 상당히 조화로워야 되잖아요. 색면도 있지만 어느 색에 뭐가 붙어 있고 네네. 그런 느낌들 톤이랑 방금 말한 이 제스처들 이것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맞아요.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에 맞아 떨어야 되고 이 색 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터치들 그다음에 뭐 어떤 이런 넘기는 이런 부분들 같이 다 생각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곡선이 들어가고 어디엔 집합적으로 선이 있고 어디에는 뭐 강한 선이 들어갈 건지를 제가 사실 이렇게 서가지고서 막 제스처 연습합니다. 뒤에서 보면 누가 연기자가 아니 네, 그 그래서 연주자가 제 몸이 하나의 붓이 되어서 여기에 가는 것이지 제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그림은 나의 몸인 붓을 통해서 그려질 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선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의 시기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컬러가 잘 보이는 것들은 사실 전에 유화를 많이 사용했지만 그 아크릴의 투명하고 가볍고 경쾌하고 밝은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작품은 아크릴을 사용하고 라인은 유화의 튜브를 직접 짜면서 그린 작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가 저는 처음 이거 아크릴인지 모르고 유화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화도 충분하게 다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느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레이어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거는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는 공간이 또 존재해요. 그렇죠.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회화의 공간성 때문에 제가 이런 숨구멍을 주기 위해서 여러 번 쌓고 작가님도 그 작업을 하시지만 그 마티에르라는 거는 잘못 올라가면 굉장히 지저분하면서 탁해지죠. 네. 텁텁해지잖아요. 맞아. 그래서 최대한의 정도까지만 사용하지 제 그림이 뭐 질감을 위주로 하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감도를 제가 공간성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색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보면 오묘하고 강한 어떤 느낌들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색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는 제가 공부한 곳이 인상주의가 시작되었던 파리이기도 하지만 빛을 공부하면 색이 보여요. 그렇죠. 어둠 속에서의 어두운 색, 밝음 속에서의 밝은 색. 저의 또 선생님 말씀이 그림은 네가 잘하는 것만 잘 살리면 된다. 남의 거 뭐 귀동냥하고 이래가지고 따라가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칼날 쓰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라 무게감 있는 게 멋진 거야 막 이랬는데 점점 많이 살아보니 아름다움의 개념이 저와 함께 변하는 거예요. 뭐 어느 때에는 단순한 게 어떤 때는 복잡한 게 어떤 때는 뭐 개념적이고 뭐 분석적이고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지금은 박승순의 추상화하면 색과 선과 면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결국 도시에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번에 단어를 만들었어요. 문장.
박승수는 선율추상이다. 살아있는 생명감이 있어야 결국 아름다운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구상을 그리니까 인물을 그리는 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추상하시는 분한테 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과연 어떤 대상을 생각하면서 그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어떤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우리는 왜, 무엇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저도 수없이 매일매일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진솔하게 나를 훑어보니 나는 항상 도시에 살았어요. 그러면 도시에서에 있는 나는 어디에 무엇일까? 너무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거대한 빌딩 숲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시의 건축 양식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도시의 건축은 딱 보면 수평과 수직이에요. 제가 오래 살았던 파리는 모든 건축이 낮으면서 수평의 구도로 안정감을 주었고, 한국은 발전하면서 점점 하루하루 높이 올라가는 수직의 건축 양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화면 안에 일단 건축의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구조를 이루고요. 빌딩 하나가 이렇게 면으로 확장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내가 건축물 숲 속에서 살아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거를 색으로 표현하면서 즐거워, 기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선들의 이야기는 마구잡이로 한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사실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어렸을 때는 끄적거리던 이 선들은 무엇인가 나무를 그려도 자연스럽게 끄적거려졌는데, 우리가 이제 미술이라는 걸, 그림을, 기술도 생각도 배우면서 이 선은 너무 세, 지워야 돼. 자꾸 수정을 하면서 마음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리로 그림을 시작하는 의식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림도 많이 봤거든요. 나의 작업에 서는 지식이 필요 없어요.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무의식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저는 이 행위도 하고, 어렸을 때 무의식을 어쩌면 재현하기 위해서 막 땀도 내면서 막 10번 했다가 틀리면 다시 나이프로 다 긁어내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데 사실 틀려서 걷어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원근법처럼 공간을 주기 위해서 살리고, 여기 두께를 주기 위해서 또 다시 긋고. 그래서 제 그림의 선은 어떻게 보면 학식적으로는 무식의 세계, 의식의 세계를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피카소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장 어린애다운 그림을 딱 그렸을 때 이제 됐다. 남들이 봤을 때 나도 그리겠네. 맞아. 그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거를 그리겠네 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주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순수한 동심으로 가기 위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런 걸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작업의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가진 거를 버리는 게 나의 숙제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하나씩 다 벗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그래서 제 그림을 보시면 평범해요. 저는 그 평범한 것을 굉장히 잘된 그림이라고 봐요. 저는 자연스러워.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평범하게 그리는 게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하면 뭔가 튀어야 되고 막 유혹도 해야 되는데 너무 안정적이고 있을 게 다 있고 화면 안에서 지켜질 룰들이 다 있는데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리는 게 제일 어렵죠. 어려워요. 그게 평범해요. 균형을 잡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제 그림은 평범해요. 근데 그건 제가 저한테 주는 칭찬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명화다 뭐 이런 건 없지만 진솔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옷도 너무나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래요? 무라일체 같이. 그래요? 오늘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깔맞춤. 했어요. 또 그 영은도 네. 오늘 보니까 녹색이 쫙 펼쳐 있더라고. 네. 우리가 꼭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오늘도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 폭의 그림을 이 방에서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정답이 없는 길을 우리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렇게 가기에는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지침도 있고 쉬어가는데, 그것을 예전에는 지식이 채워져야 내가 그 다음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따뜻한 위로, 자연이 주는 치유, 그런 게 모든 게 그냥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게 작가가 행복한 길인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있는 이 그 작업들은 또 뭐 어떤 거예요? 여기 있는 작업은 이제 제가 콜라주 작업을 제가 하는데 저 콜라주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제 콜라주의 장점은 레이어 이런 걸 떠나서 모든 거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을 하다 보면 어떤 대상을 변형시킬 수 있고 뭐 피카소처럼 과장을 시킬 수 있고 단순화를 시키는데 작가에게는 정말 단순화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생각을 한 화면에 다 쏟으면 그 다음에 그림 안 그릴 거예요. 근데 작가의 욕심은 뭐 많은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저의 마음을 조금 훈련시키는 과정에 저는 한 번씩 콜라주를 꼭 넣어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화면 안에서 색으로 칠할 수 있는데 박승숙 왜 이거를 종이에 칠해가지고 이걸 풀로 붙이고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종이는 딱 맞추어서 조립을 해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색깔 또 안 칠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냥 너무 기쁜 거야. 뭔가 이렇게 색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맞추고 색상표 맞추는 거. 놀이처럼 하면서 이 톤이 너무 잘 맞아. 그럼 오케이. 그래서 너무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 다음 또 잘라서 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은 노란색을 공통 분모로 해서 선 작업은 실크 스크린이에요. 붓이 아니고. 야, 또 이런 느낌이 있구나. 세 개가 나름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죠. 사인도 옆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들고 가면 돼요, 제가. 네네, 들고 가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지금 아까 그 선 연습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짧은 시간에 뭐 작업을 하고 싶을 때, 그렇지, 빨리 결과물을 빨리 결과물을 볼 수 있고, 제가 이런 콜라주 작업도 많이 하고 즐기다 보니까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콜라주만 붙일 게 아니라 이런 나무 같은 것도 붙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이 선 위에 면을 얹히는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보시게 될 작품들이 이런 식으로 또 제작된 게 있습니다. 콜라주가 올라가는 부분은 살짝 입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단순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그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안 그렸기 때문에 콜라주도 돋보이면서 아. 다른 회화적인 요소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나무를 베니아판을 신문지에 붙여서 거기에 다시 재소칠을 해서 칼라를 입혀서 사이즈에 맞게 부착을 해서 과감한 시도를 해보자. 꼭 그림은 붓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확장성 있게 콜라주를 마구마구 그려가고 있는 작업인데요. 네네네. 이거는 콜라주의 면으로 인해서 면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선보다 지금은 이제 면의 좀 더 명확한 면들이. 네, 네. 그래서 면으로 인한 공간감을 좀 살려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선이 소재의 역할을 하고 면이 주제가 되는 그림은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출발점이 다른 것이지 요소는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품이 무한히 안 할 것 같아도 또 하고 하는 거는 출발점을 제가 자꾸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하면서 나름 조금 다른 작업이 진행되면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작업이 상당히 많은 레이어가 있잖아요. 네. 그 레이어에서 우리가 보면 사실 평면이지만 이게 입체적으로 보면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네.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작업 안에 있는 부분들 더 끄집어서 이거를 네. 앞에 내느냐 네. 아니면 이거 뒤에 내느냐 맞아요. 이거에 따라 좀 느낌이 또 달라지는 맞아요. 거고. 제가 익숙해진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 작품이 익숙해지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저 선이 너무 작품이 좋다가도 내가 그게 한 20장, 30장 그려서 너무 그림에 내가 익숙해지면 다른 데로 옮겨 앉고 싶어요. 뭐 얘네도 당연히 좋지만 완전 엉뚱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또 다른 출발점으로 가는 거라 제가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그 방향성이잖아요. 네네. 작가로서 네. 그 방향성을 잘 잡는 네네. 거에서 내가 네.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궁무진 즐거워요. 즐겁고 제 남은 시간을 이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옷을 하나씩 벗어버리는 그 통쾌함. 그동안 옷을 많이 껴입으셨나 봐요. 많이 입었죠. 왜냐하면 어려서는 부모님 기대에 또 반항의 시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학의 시기에서의 책임감. 선생님 그런 얘기는 우리가 좀 더 이따가 깊이 들어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앉아서. 그리고 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좀 재료를 가지고 네. 선생님 얼굴도 제가 좀 그리면서 정말? 네. 주진 않을 거예요.
작가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아가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남에게 알려지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만족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작가인데, 그 시간을 견디려면